규모가 더 커지는 거예요. 파이를 더 크고 강하게 키워서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 없으면 일산이 막 저절로 막 올라가나요?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런 분들 얘기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지역에 행복주택 들어오고 신혼희망타운 들어온다니까 또 막 데모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냐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미 2000년대부터 애들이 줄어서 올해부터는 생산 가능 연령의 인구가 줍니다. 58년 개띠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태어난 아이들 숫자는 적어요. 20년 전부터.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젊은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뭐냐면 젊은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그 지역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 안에 행복타운이나 신혼희망타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젊은 인구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온 방송영상벨이나 테크노벨이나 CJ나 이런 데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여기서 많아져야 거기에 연관된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많아야 우리 경제가 탄탄해지는 거지. 지역사회 경제가 탄탄해지는 거지. 지금 일산 신도시 원래 입주하셨던 지금 주역동, 대화동 여기는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심한 데입니다. 인구 평균 연령이 50대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50대가 연령대가 많다는 거는 소비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젊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도시가 힘이 있는 도시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젊은 인구들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 잘 살아서 결혼하면 뭐 5억짜리 10억짜리 집을 다 사주실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만 해도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얘네들한테 장가갈 때 1억이나 2억씩 해주는 것만도 저는 아주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행복주택 같은 거 나라에서 준다면 저는 오케이 땡큐겠는데 너는 장관이니까 안 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못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우리 미래 세대가 걱정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집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면서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자식만 잘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우리 모두의 자식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넓게 여러분들이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난 세월이 1년여가 되니까 이제는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고 그러고 잘못된 정보가 진짜 정보를 뒤엎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일산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우리 이윤승 의장님에 대해서 주민소환운동을 보면서 아마 상당수의 주민들은 이윤승은 남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언뜻 봐도 남자 같기도 하지만 그리고 술을 음주운전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윤승이 술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내가 장관을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 내가 나가서 마이크 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하게 하고 싶은데 정말 괴로운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끝내 이긴다고 결국 그 주민소환 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일산 서구 국회의원을 다시 출마를 하지 않지만 이제 여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계십니다. 저는 항상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우리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님들이 훨씬 출중한 능력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시면 제가 없더라도 많이 야단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위원님들께서 제가 없는 자리를 충실하게 메워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당에서 설이 지나고 나면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릴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2월 초순 중순경 되면은 우리 지역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지역 후보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CJ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그리고 GTX, 그 다음에 대구소선의 일산 연장, 그 다음에 고양선,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이런 지금은 2개밖에 없는 지하철이 6개가 되는 시대로 고양시가 바뀝니다. 그런 일들을 착실하게 해내서 고양시를 새로운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 고양시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김포, 파주, 양주, 이렇게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끌어줄 사람이 저는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후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난 10년 넘게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것처럼 꼭 사랑해 주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고 민주정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에 있더라도 일은 밖에서 하지만 집은 덕이덕이니까 일산 서구 주민으로서 일산 서구의 발전, 그리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꼼꼼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10년 넘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신 마음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인에게 지역구가 있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들이 든든한 친정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 굉장히 허전하듯이, 친정이 없어지는 것처럼 기운이 확 빠지는 것처럼 아마 제가 일산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저는 굉장히 많이 힘이 빠질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변함없는 든든한 저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저 잊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잊지 말라 이러는데, 그리고 뭐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덕이동에 삽니다. 제가 작년에 5월이죠. 저희가 청년 신도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일부에서 제가 강남에 집을 여러 채를 샀다. 우리 형제들이 다 강남에 땅을 사고 창릉에 땅을 사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버지가 창릉에서 살아계신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저한테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저의 가족들, 무려 저희 5 형제가 지금 일산 서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건데, 우리는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틀어뜨리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17대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제 수중에 1,000만 원만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행사를 하는데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창릉 신도시는 2월 말이면 지구시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어느 지역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은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할 때, 그것을 결정짓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결정짓는 요인은, 첫째는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경제적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다른 경제적 중심 동력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2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는 아까 우리 신도시 이후에 쭉 역사를 보셨지만,
자체의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8년에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킨텍스 제3전시장까지를 1월 14일 날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이게 되고 나면 아시아의 5번째 마리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도 16년에 처음 유치해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판교가 저렇게 크게 된 데는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16년에 처음 유치를 해서 지난해 말에 지구지정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첨단 산업단지 유치하는 것까지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CJ 아레나도 15년에 착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게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또 한류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쟁으로 계속 표류하다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사업 계획은 변경은 되었으나 이 사업 계획이 3년, 4년 미뤄지면서 낸 지체보상금을 CJ가 얼마를 부담하냐 하는 문제로 경기도하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기재부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서 머지않아 확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역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날 오후에도 기재부와 관련 부처를 불러서 지체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1, 4분기 안에는 결정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CJ도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내년 중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경제적 중심으로서 테크노밸리, CJ 아레나,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이런 것들이 모두 제 모습을 갖추게 되고, 경제 중심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GTX도 원래 계획보다 제가 1년을 당겨서 착공을 했습니다.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착공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하고 나서 4년 만에 착공을 했는데, 특히 RFP가 나오고 난 이후에 착공까지는 최소한 2년이 걸리는데 그걸 우리가 앞당겨서 1년 만에 그것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신안산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장관이 자기 동네라고 자기 동네 거만 먼저 한다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GTX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신안산선 해달라고 그렇게 저를 강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도권을 광역 급행철도로 연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방향 목표에 맞춰서 우리는 이 일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경제 중심을 만드는 일의 기본적인 토대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는 이 토대 위에서 여기 이제 기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일들, 이게 지금 남았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선거에서 꼭 선택을 하셔서 이분을 중심으로 고양시의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시면 그렇게 걱정하시는 집값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